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사자 대결을 해도 이기는 그 수치가 많이 나오고요. 당내에서도 굳이 뭐 단일화 없이 가자는 의견이 좀 우세한 거 아닌가요? 그런 의견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죠. 예. 근데 저는 그전부터 이거 단일화 꼭 그렇죠. 해야 된다는 예. 입장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기대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든다는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한 또 공동정부까지 구성을 하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국힘에서 이제 전혀 성의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적합도와 경쟁력 50대 50으로 해서 하자라고 하는 방식을 제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예.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이 기자회견문을 사실은 국힘도 분석하고 이제 민주당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안타깝게도 국힘의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것과 교집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용적인 면에서도 저는 단일화될 가능성이 없다. 내용도 노, 그다음에 형식도 노. 이러면 단일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7일까지면 이제 약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국힘과의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 네. 김용남 의원 꿈 깨시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단판 단일화에 필요한 카드로 좀 흘러나온 얘기는 안 후보가 2027년 대선에 나갈 수 있도록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주겠다는 방안, 공동정부 실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어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십니까? 저는 좀 색다른 방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아니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얘기하세요. 다들 설명하세요. 얘기하세요, 만약에 이제. 공동정부, 안철수 후보와 공동정부를 구상한다 그러면 안철수 총리를 전제로 이야기를 진행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금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안철수 서울시장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세훈 시장이 왜냐하면 좀 섭섭하겠는데요. 아니 오세훈 시장은 벌써 서울시장 3선째를 재임하고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차기 정부의 초대 총리로 오면 예. 서울시장 3선의 경력 플러스 어떤 총리 내지는 내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의 경력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간다고 해서 당선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연합 후보로서 단일 후보로서 출마를 하면 충분히 서울시장 당선 가능성이 있죠. 실현 가능성 뭐 없어요. 그런 시나리오도 저 네. 나름대로는 한번 생각을 네. 해봅니다. 지금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를 구성하면서 실권을 준다? 책임 총리제를 염두에 둔 거겠죠. 여러분들의 그 허튼 망상을 제가 사정없이 깨줄게요. 지금 국회 180석 가까운 게 민주당 의석입니다. 국회 동의가 있어야 돼요. 책임 총리 인준 절대 안 해주겠죠, 민주당에서. 이게 그러니까 그 제안 자체가요 현실성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정치를 모르는 겁니다. 단일화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건 정상적인 절차를 겪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반대하게 되면 이거는 국민적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한 사람이 후보 사퇴하면서 몰아주는 거는요 정치적으로 자리 나눠먹게 꼼수거든요. 이건 국민들도 동의 안 합니다. 민주당이 동의할 것 같아요? 무슨 실권을 지들 맘대로 나눠줍니까? 100석밖에 안 되면서.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 단일화가 되더라도 일명 아름다운 단일화가 아니면 과정에서 국민이 좀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요. 역효과도 날 수 있잖아요. 야권 단일화로 한정해서 이 시효는 언제까지라고 보세요? 단일화의 시효. 예. 뭐 제가 보기에 27일 전에 되면 아주 훌륭한 거고 예. 아니면 사전투표가 3월 4일, 5일에 걸쳐서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들어가기 전에도 가능한 시한이다 이렇게 예. 생각은 됩니다만 가능하면 빨리 되면요 좋겠죠. 투표용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 20일 금주 일요일까지 주일까지가 단일화 그 시한이다.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 단일화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받아들였으면 그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27일까지 끌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에 거절이 됐거든요. 저는 토요일이나 아니면 일요일, 그러니까 예. 일요일 저녁쯤 하면 이제 20일 날 언론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27일까지 전혀 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보다 일주일 전인 20일까지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단일화 카드는 사실 이재명 후보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총괄선대 본부장은 통합정부론 거론하면서 안철수 후보에 계속 손짓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 좀 당내 분위기와 연대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통합정부 얘기를 최초로 꺼낸 건 1월 4일이고 그 이후에 수시로 기회 날 때마다 갈등과 대립을 뛰어넘는 화합의 정치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통합정부를 쭉 얘기했고 다만 통합정부 추진위원회를 시민사회운동과 정치권에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나온 거죠. 또 하나는 책임 부총리제를 두겠다라고 하는 것도 처음 나온 거고 나머지는 기존에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통합정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 잘 되게 되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의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봉도사님은 그 가능성을 몇 차례 말씀해 주셨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13일 기자회견과 14일 이재명 후보의 기자회견의 철학적 일치율, 예. 싱크로율이 무척 높습니다. 대한민국을 미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유능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묻지마 정권 교체가 아니라 더 좋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 연합해서 국민대각으로 국민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묻지마 정권 교체가 아니라 더 좋은 정권 교체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구체제를 종식시키자.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 통합을 하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통합정부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을 이건 받아들인 건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집합이 하나 생긴 거죠. 야권 후보 단일화는 미래로 가기 위한 연대이고 연합이어야 한다. 그래서 미래지향적 가치를 얘기하는데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이 대목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와 만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미래로 가기 위한 연대이고 연합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정권 교체, 정치 교체, 시대 교체. 그런데 정치 교체와 시대 교체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얘기하던 겁니다. 사실은 지금 억지로 교집합을 만들어내셨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금 일성은 정권 교체죠. 근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한다? 그럼 정권 연장에 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가능성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의 성향을 봐서도 제가 보기엔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는 현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 그렇게 되면 거의 백발백중 이재명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명 후보가 더 가져갈 표보다 안철수 후보가 후보에서 빠지면서 윤석열 후보가 더 가져갈 표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는 빈말이지 내심은 결코 원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실제로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컨벤션 효과라든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뭐 정치하시려고 나봐. 빙고. 이게요. 저희가 이제 제가 항상 빅데이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연말에 이제 조사해 봅니다. 국민 통합 정부나 국민 통합에 대해서 국민들 지지율이 남자들이 70%, 여자들이 80%가 나와요. 정치 교체, 그 구체자와의 결별, 시대 교체 이 부분에 있어서 교집합이 있는데 국민들은 정권 교체는 55%가 나오는데 정치 교체, 시대 교체는요. 기득권 구습 기득권의 탈피라고 하면 그건 80%가 나옵니다. 한쪽은 통합을 해서 미래를 가자고 하는 것이고 한쪽은 분열을 통해서 과거를 가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 세력의 대결, 그 통합과 분열 세력의 대결, 화합과 갈등 세력의 대결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단일화되게 되면 윤석열의 묻지마 정권 교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묻지마 정권 교체 내가 잘못 생각했네. 저쪽이 화합 세력이면 저쪽이 미래를 가기 때문에 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쪽도 단일화를 하게 되면 박빙의 승리가 아니라 10%가 넘는 승리로 귀결될 것이다.
아니 저도 단일화 효과가 크다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근데 네.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현실적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게 저는 있어 보이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뭐 여론조사 경선을 네. 하더라도 거의 이재명 후보로 단일화가 기정사실화 될 텐데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얻을 수 있는 정치적 미래가 무엇이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당이 만든 후보가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당에 갑자기 들어와서 당을 접수하다시피 해서 예. 당의 후보가 된 거죠.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더라도 얼마든지 정치적 미래를 담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쪽 가능성을 높게 두는 거지 민주당과 어떤 합당을 하거나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으로 복귀한다. 저는 가능성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당대표 하면서 결국 탈당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안철수의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자체에 대한 거부감보다도 친문 패권 세력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은 어떻게 성장을 했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요. 친문이 다 패권 세력은 아니지만 친문 권력자들이라고 하는 일부 패권 세력에 의해서 밀리고 서름과 서름을 당한 비주류 중에 비주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정치 정서적 차원에서도 안철수는 민주당에 혹시 있을지 모를 패권 세력들에 대한 거부감이거든요. 공통분모가 있다. 공통분모가 있죠. 이재명을 민주당 패권 세력이다? 나를 이렇게 몰아냈던 그 세력들 보면 이재명은 절대로 그 부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역시 정치 감성적 일체감이 있다. 예. 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자,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정말 단일화의 뜻이 있다면 이재명 후보 입에서 좀 더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하고 또 국민의당과 국민이 납득할 만한 확실한 좀 명분도 좀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 후보의 결단이거든요. 저기는 후보가 안 하는 쪽으로 결단했어요. 윤석열 후보는. 그렇지 않아요. 머리를 흔드니까 벼랑거나 윤석열처럼 보이네.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 후보가 직접 진정성 있는 아젠다를 던지고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심지어는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대로 정치교체, 시대교체하자. 정치와 시대가 교체가 되면 정권교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이런 대의명분을 갖고 그리고 우리 그 정권을 재창출하는 즉시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 것과 동시에 개헌을 하자.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 원하고 있으니 그거 하자. 라는 식의 정말 세상을 흔들 만한 아젠다를 공개적으로 던질 수 있다고 한다면 예. 저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선거의 가장 큰 핵폭탄이 터지는 거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할지 안 할지 할까? 근데 아니 할까? 사실은 정권 교체가 정치 교체고 시대 교체입니다. 정권이 교체돼야 지금 민주당이 의석수의 횡포 이런 거를 바꿀 수 있는 거고 정권이 바뀌어야 민주당 패권주의도 바뀔 수 있는 거고 새로운 시대도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정말로 정권 교체, 정치 교체, 시대 교체를 원한다면 그 출발점인 정권 교체에 힘을 합치겠죠. 그걸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고려를 한다? 저는 그건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안철수 후보의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수년 동안 본인이 해온 말을 한 번에 다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다.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서 자기는 대선을 포기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될 수 있는 안을 받아들인다? 그것도 사실 상상하기 어렵죠. 예. 단일화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대선의 아주 독특한 특징인데요. 역대 대선에서 늘 변수가 이제 돼 왔어요. 최소한 뭐 선거 전에 좀 논의도 돼 있었고요. 근데 역동성을 더할 수는 있지만 단순하게 또 표 계산에 따른 단일화를 하게 되면 국민의 뜻이 왜곡될 수 있고 왜곡돼서 반영된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결선 투표제 같은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결선 투표로 가기 위한 길이 좀
멀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국민통합정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담은 거거든요. 정치 체제가 어떻게 갔냐면 다당제 구조에서 연정으로 갔던 거거든요. 연정으로 가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이 다당제와 연정으로 갈 수 있는 저는 과도기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것 이외에 강력한 대통령제를 깨든지 그 대통령과 그 총리의 권력을 분산하는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든지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단일화와 권력 분산을 통해서 그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게 이재명 후보의 뜻이고요. 제가 보기엔 매번 대선 때마다 단일화 이슈가 제기되고 단일화 성공 여부에 따라서 당선자가 바뀌는 예가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 헌법을 개정하는 시점에서는 4년 중임제 개헌과 더불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도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 과제로서 대통령 임기 제한과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국민의 뜻을 담아내자는 이제 취지는 같지만 그렇죠. 방법은 좀 다른 걸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치 개혁에 관한 부분까지 같이 토론해봤습니다.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또 전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보라자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